문제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인데 세상에나 사드를 중동으로 차출하겠다고 미군이 반출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로 왔다 또는 이미 반출이 돼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럴 거면 우리가 8년 동안 한알령을 왜 쳐맞은 겁니까? 예? 박근혜는 뭔 짓을 한 거예요 지금? 한 번 써보지도 못한 발사대도 없는 레이더 하나 놨다가 우리가 지금 8년 동안 중국하고 한알령으로 쳐맞은 경제적 손실이 얼만데 또 이걸 논다고 해갖고 줬던 걸 뺏어가는 미국은 또 뭐하는 양아치입니까? 그거에 더 큰 양아치는 사드 없었던 시절은 어떻게 살았는지, 사드 반출했다고 이제 우리 대북 억지력 어쩌나 우리나라 안보 공백이 생겼다 이러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기레기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소위 중동에 미국의 그 자산들 중에서 레이더들 정말 최첨단, 최고급, 가장 고사양의 레이더들이 다 중동에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란이 이번에 그 레이더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전부 다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급박하냐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이 쫙 빨렸었던 사드, 패트리어트 다 쫙 끌어가지고 중동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자, 이 상황 속에서 기레기들이 대북 억지력 어쩌냐, 안보에 공백이 생겼다 이러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방송 나가서 너무 짜증나서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말씀 잘하셨다. 사드가 들어온 이유가 대북 억지력 때문인데, 그러면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자. 우리 능력만으로, 우리 군사력만으로 대북 억제 안 되냐? 솔직히 되고 있지 않느냐? 게다가 패트리어트 나간 거 가지고 또 난리를 치시는데, 사드 나가고 이런 부분 가지고 난리를 치시는데, 우리 오히려 천궁2가 거의 요격률 100%다. 그래서 지금 LSM하고 천궁2에 대한 중동 국가의 어떤 요청이나 요구, 그리고 그걸 보고 또 다른 국가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그렇게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게 반출됐다고 나라가 금방 망할 것처럼 이 난리를 쳐대느냐고 도대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된 게 8년 전이잖아요. 8년 박근혜 때요. 그때 8년 전에 사드 배치가 될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천궁 같은 이 중고도 고고도 미사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성 감시 자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사드 미사일을 배치해갖고 북한의 어떤 미사일 발사나 요격을 한다라고 하는 게 고고도 미사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사드밖에 없었습니다. 80km 이상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사드를 넣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드가 오면 사드가 중국까지 넘어보니까 중국이 그거 넣는 거 싫다라고 방해하면서 그거 너무 우리 한알령이야. 공식적은 아니었지만 라고 해갖고 8년 동안 우리한테 한알령을 때린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드 미사일은요. 뭐 그때 언론에서 얘기됐던 엑스밴드 레이더 뭐 4급, 5급이 아니라 페사 레이더, 엑스레이더 1번 기종이라 탐지 거리가 1000km짜리에서 1200km짜리가 온 거예요. 그걸 어디다 놨죠? 경북 상주에다 놨잖아요. 아, 경남인가? 경북 맞아요? 네. 그래서 사드가 그 자리에 놓였다는 거는 그 자리에서 북한 전역을 다 볼 수 있고 뭐 중국의 일부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거기다가 눈만 갖다 다른 거예요. 눈가리를 단 거니까 저쪽 애들이 미사일을 쏘게 되면 볼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 사드는 한 포대에 그러니까 상대방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배치가 됐냐, 사드형 미사일이 배치가 됐냐. 이게 원래 48발이거든요. 1개 포대만 하더라도 배치 안 됐어요. 거기다가 미사일을 연동해놓고 패트리어트 3를 붙여가지고 요격한다라고 시스템을 만든 거야. 즉 눈가리만 붙이고 사드의 100km 이상 고고도를 요격할 수 있는 사드 미사일 자체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저 눈가리만 갖다 놨다고 해서 8년 동안 우리가 지금 여기에 관한 것들을 당한 거예요. 그 한알령을 당한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기는 1000km 밖에서 봐요. 근데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요격거리라는 게 있어.
왜냐면 1000km 밖에 있는 걸 쏴서 맞힌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 우리가 맞힐 수 있는 요격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얼마냐? 200km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형으로 생각을 해봐요. 360도 반원으로 생각을 해서 바로 머리 위에 올라오는 각도가 아니라 사선으로 넘어가는 각도를 생각하면 200km 정도 거리로 근접해야 이거를 요격할 수 있는 요격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감시하는 거리하고 요격거리하고의 차이를 생각하면 얼마나 멀리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요격을 할 수 있느냐는 거지. 그게 핵심이죠. 그게 지금 우리 천궁이에요. 그 천궁이 지금 60km대, 50km대, 물론 패트리어트보다는 타격 고도가 낮습니다만. 근데 대신 그 패트리어트 수준의 그 고도와 LSM이잖아요. LSM 이상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자주적인 능력을 갖췄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기상위성을 가장한 세계 최첨단 군사위성이 떠가지고. 그 얘기는 하면 우리가 못하잖아요. 아니, 뭐야. 이제 그 얘기를 해도 괜찮은 게 우리나라에 루미르라고 하는 위성 업체가 있어요. 우리 항공기술연구원에서 공부하시다가 나와갖고 자체적으로 위성 회사를 차린 분입니다. 이 회사의 기술을 갖고 우리도 지금 그 위성을 띄운 거야. 그래서 이 회사의 기상위성을 띄운 거예요. 날씨가 하도 변덕스러우니까. 근데 이 기상위성이 400km 고도에 떠갖고 있으면 30cm 물건까지 식별을 해. 심지어 껌껌하고 비 오고 구름이 껴도 식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위성을 만들어서 띄웠어요. 기상위성이 참 기상을 잘 봐요. 잘 보네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루미르, 이거 상장돼 있는 기업입니다. 루미르 위성 회사랑 2030년도까지 14대를 X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스페이스 X에 띄워가지고 공동 작업을 한다는 발표가 났잖아. 이미 우리는 기술 실증을 한 국가란 말이지. 그거 띄워갖고 우리가 기상을 볼지, 정은이 화장실 들어가는 걸 볼지, 아니면 중국 시진핑이 어디 돌아다니는 걸 볼지 어떻게 알겠냐고. 400km 상공에 떠 있는데. 아니, 기상위성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기상을 보려고 띄운 거라고. 근데 딴 것도 보인다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미군의 정찰 자산을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의 지금 자산들을 지금 획득해 가고 있고 이미 실전 배치를 했고 심지어 마 5 이상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60발을 쏴가지고 58발을 그것도 교육용으로 맞춰낸 우리나라 기술이 있는데 무슨 사드 나갔다고 해갖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안보가 흔들리고 당장에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보낸 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우수한 개량형 10개 포대가 이미 우리나라에 실전 배치가 돼 있다니까? 앞으로도 10개 포대를 조만간 더 마칠 거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 망했다고 난린 거야. 난 이 상황을 받으면 도대체 미군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비가 오지는 않을 때 억지로 우산을 씌워줘갖고 저 주변국들한테 그렇게 돌을 맞게 해놓고 막상 비가 올 수 있는 상황에 지금 북한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은 악화 일로에 있을 이 시점에 이 우산을 우리 허락도 안 받고 뺏어간다고 하느냐. 또 이미 빼갔다는 말이 맞다 그러면 이미 걷어갔다잖아요. 사드를. 지들 살려보겠다고. 이 지점에 이게 진짜 동맹한테 할 짓이냐?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태도 아닙니까? 미군한테 뭐라고 해야지. 그치. 기레기들이 미국을 향해서 뭐라고 해야 돼? 동맹을 내버리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떡할 거냐. 우리 정치권이고 언론이고 전부 다 정부를 뭐라고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동네방네 우리 안보 구멍이 생겼대요. 사드가 없대요. 패트리어트가 없대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북한하고 중국도 못 찾아내는 구멍을 니들은 어떻게 찾았어? 아무튼 정말 미국도 그렇고 기레기들도 그렇고 정말 이것들이야말로 매국노고 이것들이야말로 의리 없는 새끼들 아닌가. 그러니까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듭니다. 생각을 미국이 무조건 다 옳다는 거야. 애들은. 언론이나 나머지 이 기레기들이나 정치권들은.
아무튼 이런 쓰레기 같은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런 안보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진짜 속상한 게 뭐냐면 기사를 기레기들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안보 구멍 이걸로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방송국에 알바를 가면 이제 작가들이 어차피 그걸 바탕으로 질문지를 구성을 하잖아요. 기레기들 기사를 중심으로. 그러면 질문이 그렇게 나와요. 우리나라 안보 공백이 생겼다는데 어떡할 거냐. 그러면 저는 열받으니까 냉정하게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현실 상황, 지금 어느 순간 주한미군이 대북 억지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중국 견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진행자가 얼굴이 파랗게 질려요. 너는 하도 그런 걸 많이 당하고 이거 예상한 게 아닌데. 이거 옷은 하얗게 입었는데 빨갱이가 왔어.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얗게 질릴 뿐만 아니라 이제 댓글에 난리가 납니다. 네 혼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전체 언론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네 혼자 뭐 딴 나라 살다 왔냐. 이러고 난리가 나요. 웃기는 일이죠. 미쳐버리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없어져야 돼, 언론들이 많이. 그래서 정부는 뭐 사드가 있건 없건 애초에 사드라고 연동된 미사일 패트리어트 3였으면 애초에 80km 정도밖에 고고도 방위를 못하는 거였는데 천궁 3가 있습니다. 지금 나가 있는 건 천궁 2고요. 앞으로 이 300km 고도까지 탐지해갖고 방어할 수 있는 천궁 3를 원래 34년까지 마무리를 질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작년 7월에 시험이 끝났어. 그러니까 이게 기술 승인이 끝나고 지금부터 만들어서 배치해갖고 이거를 끝내는데 34년까지 이걸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조기 앞당겨갖고 빠르면 2030년 안에 이 천공 3까지 고고도까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이 요격 시스템을 땡겨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결과는 뭐냐면 기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 7월에 확정이 됐어요. 사업 승인을 받았어. 이게 가능한 사업이다. 그래서 LIG, 넥스원이랑 하나시스템 이걸 받았는데 이걸 하려 그러면 몇 조 원을 국방 예산을 싸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진행을 하는데 예산을 거기다가 100% 다 쏟아붓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분할해갖고 끊어서 가려고 했었어. 근데 이번에 천궁2 혜택을 받던 아랍에미레이트랑 사우디가 입도 선매를 먼저 한 거예요. 개발비랑 물건값 선불로 줄 테니까 빨리빨리 만들어갖고 납품해줘 라고 협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천궁2는 계속해서 만들어갖고 팔 거고요. 천궁3의 개발과 생산 배치도 획기적으로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미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2, 3년 안에 사드는 나갔지만 사드가 그동안 맞는다고 했던 우리 고고도 방위 체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상공 300km 상공에 접근하는 어떠한 형태의 탄도탄이나 무기들을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안에 배치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통에 우리나라 방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주문이 늘어나면서 이와 같은 반사 이익을 지금 얻고 있다라는 얘기를 국가기밀이지만 알려드렸습니다. 뭐 LSM2도 이제 60km에서 180km까지 그러니까 사드랑 거의 비슷한 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방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궁3가 들어오면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120km가 아니라 300km 상공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거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보면 우리 한반도 지역 위로 지나가는 위성 있잖아요. 위성도 요격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술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국제정치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무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저도 그런 얘기들을 슬쩍슬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댓글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무기를 뭘 안다고. 우리 동네에 있는 아저씨한테 복덕방 아저씨한테 배웠다 그래요. 우리 동네에 그 잘 풀어주는 아저씨 있다고 얘기를 해.